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성민입니다. 미국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 이후 주식시장이 동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록 공개 이후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FOMC 위원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글로벌 증시의 동요는 예상보다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청문회가 지날 때까지는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 초반 완만한 오름세로 출발한 이후 장중 1% 선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뛰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1월 FOMC 의사록이 국채 수익률과 주식시장에 오늘 영향 미쳤습니다. 위원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사했지만 증시는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는 2차례 인상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거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예정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까지는 시장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의사록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록 발표 후 전문가들은 1월 FOMC 회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일부 나타난 1월 고용지표와 예상치를 웃돌았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되기 전이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연준의 통화 긴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의사를 듣고 대응하자는 겁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전임 의장들의 경우 정례적인 FOMC 일정뿐만 아니라 의회 증언을 통해서도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바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본격적인 취임 일정을 확인하지 못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의회 증언을 통해 3월 FOMC에 대한 사전 분위기 파악에 나설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은 미국 증시의 하락 여파로 국내 시장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부터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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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후퇴하면서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출렁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어제 반등한 지수를 끌어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12.47포인트 내린 2417.18에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 보이면서 2420선을 되찾았지만 미국 증시의 하락 여파로 2400선 위쪽에서 파란불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코스피 시장 양상을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의료정밀업종과 의약품 그리고 운수장비업종과 보험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미국의 제약사와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대를 웃도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오전 구간 동안 힘을 냈습니다. 최근 연일 하락했던 LG화학과 현대모비스는 오늘 반등하면서 오름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제약 바이오주 대부분이 부진 흐름 면치 못한 가운데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등 시총 상위에 위치한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제 반등했던 CJ E&M과 펄어비스, 로엔 등 콘텐츠주들도 하락세에 휩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기와 인터넷 업종이 비교적 강세였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카페24가 오늘 4%대의 급등 흐름 보여주면서 나흘째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 업종과 방송 서비스 그리고 제약 업종은 오늘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한편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소재를 만드는 오스테오닉은 이날 코스닥에 신규 상장됐지만 4.87%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오전 구간 동안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6종목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의 더블스타 인수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더블스타에 넘기기로 했다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일부 언론에 따르면 KDB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지분을 넘기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현재는 0.98%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6,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카프로입니다. 카프로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고 5년 만에 배당까지 실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242억 4,206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69% 증가한 약 5,412억 원,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123억 4,874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배당을 실시합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올해 1분기 스프레드는 전분기 대비 소폭 낮아진 상황이지만 중국의 춘절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카프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6.25%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가 9,86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공장의 첫 의약품 생산 수주 성공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개장 전 공시를 통해 미국의 제약사와 178억 5천만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준공한 3공장의 첫 수주 물량으로 고객사의 계약 제품 개발 성공 시 확정 최소 보장 계약금은 최대 1억 4천만 달러로 늘어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향후 생산 물량이 증가할 경우 1, 2공장의 생산 제품을 3공장으로 이전 생산하는 것을 검토 중이어서 3공장 가동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내용 살펴본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장내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3거래일 연속 밀렸지만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시각 4.24%가량 오르면서 4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오스테오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오스테오닉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테오닉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뼈와 관련된 제품군 90%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지난 2016년 매출액은 66억 원으로 2015년 대비 89.3% 성장했습니다. 같은 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2015년 대비 각각 390%와 229% 성장한 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스테오닉 하지만 현재는 하락세로 방향을 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2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12% 가까이 떨어지면서 1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확인해볼 종목은 리캠입니다. 리캠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 타법인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 등 계획을 알리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사는 전날 장 종료 후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과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계획이라며 확정 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주주 및 경영권 변경이 예정된 가운데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리캠의 현재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 넘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3,57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볼 특징주는 ST큐브입니다.
ST큐브가 실적 부진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T큐브는 전날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140억 원으로 전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85억 원으로 44.57% 감소했고 당기 순손실은 163억 원으로 적자폭이 160%가량 확대됐습니다. 네, ST큐브 현재도 7%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050원가량 밀리면서 현재가 13,1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 6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락장을 오후까지 이어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55% 하락한 2415.8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또한 오후까지 하락세를 이어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69%로 파란불 켜주면서 6.01포인트 하락한 869.72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양장 지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은행업종이 1.2%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우리은행 종목이 1.52%로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 16,650원 현재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종목도 오늘 강세입니다. 1.21% 상승하면서 1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 또한 오늘 1.36%로 업종지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제약 종목은 5.54% 상승하면서 현재가 16,200원 보여주고 있고 파미셀 종목이 4.58%로 빨간불 켜주면서 6,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종목도 오늘 강세입니다. 4.45% 상승했는데요. 36,350원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화약품 종목도 현재 2.88%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2,500원 현재가 보여주면서 오후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섬유의복업종도 0.53%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의복업종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성한 종목이 15.2% 상승해주면서 현재 869원의 거래가를 형성해주고 있고 형지 엘리트 종목이 7.88% 상승하면서 5,7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해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증권업종이 2.19%로 가장 큰 하락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NH투자증권이 3.4% 하락하면서 현재가 14,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키움증권은 2.34% 하락하면서 104,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통신업종 또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9%로 하락했는데요. SK텔레콤이 2.44%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해주고 있었고 인스코비 종목은 4.24%로 파란불 켜주면서 현재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또한 1%대 웃도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삼천리 종목이 2%대 하락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22,500원에 거래되면서 오후 구간을 이어나가주고 있고 한국전력 종목은 1.48% 하락하면서 3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 상승세 컸던 업종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정보기기 업종이 4.44%의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선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는 제이스테판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현재가 614원 보여주면서 오후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리버 종목 또한 22.31%의 급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9,420원 보여주면서 오후 구간을 이어나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프 종목 또한 오늘 3.81%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2,045원 보여주면서 현재 오후 구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한편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강세입니다. 1.63%의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텍셀네트컴 종목이 4.96%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 31,7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S넷 종목과 IT센 종목이 동반 강세입니다. 2.28% 그리고 1.59% 각각 상승해주면서 5,830원 그리고 4,7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1.46%로 파란불 켜주면서 오후 구간을 이어나가 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CJ E&M 종목이 1.84%의 하락률 시현해주면서 현재가 8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약업종도 1%대 웃도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봉 LS 종목이 5.36%로 파란불 켜주면서 현재가 12,3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4.5%의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35,0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밀업종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역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ED 종목이 7.01%의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 파나진 종목은 5.43%의 역시 급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로즈와 텔루스는 4.5%, 3.67% 각각 하락하면서 오후에 약세 흐름을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양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지수 현재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도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인은 453억 원, 기관은 1,526억 원가량 각각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폭이 큰 모습입니다. 987억 원가량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은 133억 원 매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1,435계약가량 덜어내고 있고 기관 역시 199계약가량 매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우리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시의 황태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첫 번째 공시는 대원미디어입니다. 대원미디어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3.5%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207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522.9% 늘어난 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신규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의 출시와 종속회사 대원 CI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원작 소설 히트 등 작품의 판매 호조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엠젠플러스입니다. 엠젠플러스는 인간 프로인슐린을 발현하는 형질전환 돼지와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당사가 만든 인간 프로인슐린은 유전자를 발현하는 형질전환 돼지는 이종장기 이식과 인간 프로인슐린 생산, 그리고 당뇨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의 예방 또는 치료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삼기오토모티브입니다. 삼기오토모티브는 현대기아자동차와 1,273억 원 규모의 배드플레이트 2종 등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 2016년 매출액의 41.95%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번째는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SK하이닉스와 71억 8천만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06%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원미디어입니다. 대원미디어는 오늘 보합권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전일 대비 5.4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원미디어는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으며 현재는 기준가 1,050원 대비 550원 상승한 1,6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엠젠플러스입니다.
엠젠플러스는 오늘 파란불 켜고 시작해 현재는 전일 대비 3.0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으며 현재는 기준가 11,550원 대비 350원 상승한 11,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산기오토모티브입니다. 산기오토모티브는 오늘 파란불 켜고 시작해 현재는 전일 대비 1.4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지금은 기준가 3,490원 대비 50원 상승한 3,5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오늘 빨간불 켜고 시작해 현재는 전일 대비 1.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19,400원에서 350원 상승한 19,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크루셜텍입니다. 크루셜텍은 지문 등록 및 인증 속도 향상을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지문인식 트랙패드의 지문인식 알고리즘 관련 특허로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방식 대비 처리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이 적으면서도 정확도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화케미칼입니다. 한화케미칼은 연결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7,901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조 3,418억 1,3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8,616억 3,700만 원으로 각각 0.9%와 11.7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화케미칼의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조 3,519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596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49%와 15.53% 늘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삼강 M&T입니다. 삼강 M&T는 현대중공업과 블록제작공사 등 11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2월 27일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DNA 링크입니다. DNA 링크는 질병관리본부와 2018 한국인 특이유전변이 칩을 이용한 한국인 인구집단 유전체 정보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5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46%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12월 21일까지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크루셜텍입니다. 크루셜텍은 오늘 파란불 켜고 시작해 현재는 전일 대비 1.4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가 2,135원 대비 30원 상승한 2,1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케미칼입니다. 한화케미칼은 오늘 파란불로 시작해 현재 전일 대비 3.2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33,500원 대비 1,100원 하락한 32,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 삼강 M&T입니다. 삼강 M&T는 오늘 보합권에서 시작해 현재 전일 대비 0.92%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5,410원 대비 50원 하락한 5,3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DNA 링크입니다. DNA 링크는 오늘 빨간불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전일 대비 0.74%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준가 6,790원 대비 50원 하락한 6,74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 효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로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 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35%로 빨간불 켜주면서 강세 흐름으로 장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4만 3,500원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종목도 오늘 강세로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5,260원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전 KPS 오늘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1.99% 상승폭을 시현해주면서 41,100원에 오늘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0.17% 하락하면서 29만 4천원에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성산업과 한온시스템이 동반 강세 흐름입니다. 4.22%, 0.82% 각각 상승해주면서 4,940원 그리고 12,25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KTNG는 1.97%로 빨간불 켜줬습니다. 10만 3,500원 보여주고 있고 삼성생명은 1.23%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오후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BNK금융지주는 0.46%로 하락했습니다. 1,800원 현재가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은행 종목이 1.22%의 상승폭을 시현해주면서 16,600원에 장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제이스테판 종목이 상한가에 오늘 들었는데요. 614원 현재가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노캠텍 종목도 오늘 상승폭 컸고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5,460원 보여주고 있고 CIS 종목도 상한가에 들었는데 2,210원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광 종목과 TPC 종목 오늘 2.8%, 3.27% 상승해주면서 14,700원 그리고 7,150원에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옵티시스 종목과 메지온 종목 3.7%와 7.06%의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7,290원 그리고 42,200원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가 4.04%의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현재가 4만 원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 위닉스 종목 6.29%의 급등 흐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17,75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크윙 종목 1.8% 상승했습니다. 19,750원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DB라이텍 종목은 0.56% 상승했습니다. 1,780원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종목은 7.6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감했을지 잠시 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달러 가치의 널뛰기가 심해지면서 하루 평균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전일 대비 변동폭 또한 작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20일까지 원달러 환율의 하루 중 변동폭은 5.7원이었습니다. 이는 7.4원이던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인데요. 하루 중 변동률 또한 0.61%로 작년 4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새해 들어 커진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탓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외국인의 자금 유출 우려,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환율 널뛰기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월 하순에 달러 강세에 대한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하루 만에 엇갈리게 나오기도 하는 등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 변동성이 확대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잡기 힘든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유학이나 여행, 외국 송금 시점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기업의 경영 전략을 마련하는 데 또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을 줄여서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통화 정책이 상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경제 주체들의 거래 비용 저하 등을 위해 환율 안정성 유지에 환율 정책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3% 밀리면서 2414.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41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0.61% 밀린 870.2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870선의 턱걸이로 마감했습니다. 네, 양장 마감 지수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 985억 원가량 팔아치웠고 기관 역시 1072억 원 매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49억 원, 기관이 44억 원가량 팔아치우면서 기관의 매도세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폭이 컸습니다. 1731계약가량 매도 우위 보였고 반면에 기관은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273계약가량 담아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했는지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종이 1.32%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을 의약품이 잇고 있었는데요. 의약품 업종은 0.91%의 상승폭을 시현해주면서 오늘 장 닫았습니다. 한편 섬유의복 업종은 0.76%의 상승폭을 기록했고 의료정밀 업종은 0.53%로 올라주면서 오늘 장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던 코스피 시장 모습입니다. 증권업종은 2.22%로 가장 큰 하락률을 시현해주면서 코스피 시장 전체의 하락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신업종은 1.5% 하락폭을 보여줬고 다음은 전기가스 업종과 종이목재 업종이 1.2%, 1.18%의 하락폭을 각각 보여주면서 오늘 장 닫았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1.07% 하락했고 건설업종 또한 1.06%의 하락률 보여주면서 오늘 1%대 웃도는 하락률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세 컸던 업종 많은 상황은 아닌데요. 정보기기 업종이 4.77%로 가장 큰 상승폭을 시현해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장 마쳤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은 1.2%로 빨간불 켜줬고 비금속과 인터넷 업종은 각각 0.41%, 0.36% 상승해주면서 오늘 장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제약업종과 방송서비스 업종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1.46%, 1.44% 각각 주가 빠지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정밀업종과 통신방송업종이 1.3%, 1.21% 각각 주가 빠지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이어갔던 오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업종과 통신장비업종은 1.18%, 1.17% 각각 주가 빠지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으로 장 닫았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상승률과 하락률이 가장 컸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성한 종목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17.33% 상승하면서 8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형제 엘리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8.44% 오르면서 5,78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이트론 종목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6.91%까지 밀리면서 4,650원으로 문 닫았고 이어서 코리아 서키트 종목이 6.45% 밀렸습니다. 어제보다 800원 정도 밀리면서 11,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3가지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CIS 종목입니다. CIS 종목은 2차 전지 핵심 소재 합성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2,21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노캠텍 종목 역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5,460원 기록했고요. 이어서 제이스테판 종목은 614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낙폭 컸던 종목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설명해드렸던 오스테오닉 종목이 오늘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14.94%까지 하락하면서 13,1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실리콘 웍스 종목이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44,1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인터플렉스 종목입니다. 인터플렉스 종목은 8.65% 하락세 기록하면서 31,1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양장 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